SEC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코인 고소 안 하겠다. 더 이상 소송으로 규제하지 않고 규칙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XRP 투자자들 입장에선 SEC가 언제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 따라붙었었죠. 소송도 끝나지 않았고 ETF나 기관도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C가 직접 나서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XRP도 이제 그런 공식 절차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냥 고소를 멈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길이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리플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지금 상황을 어디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명확해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C가 고소를 접는다는 말 그냥 소송 멈춘다는 뜻이 아니죠. 이번 발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SEC가 이제부터 소송 중심의 규제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SEC가 먼저 회사 얘기를 듣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걸 기준 삼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본다는 그 방식을 이제 아예는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SEC는 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건 증권이야 하면서 일단 소송부터 걸었죠. 기준이 없는데도 일단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합의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싸우든가 이런 방식이었어요. 리플도 그렇게 당했고 다른 거래소들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SEC가 말하는 건 앞으로는 이런 무대포시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거냐?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디스 앤 커멘트, 즉 시장 참여자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그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 예전처럼 일단 소송부터 걸고 그 다음에 이게 맞네 틀리네 따졌다면 이제는 기준부터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큽니다. 이제는 뭐가 증권이냐 아니냐 따지느라 몇 년씩 시간 끌리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딱 정해지면 그걸 보고 이 코인은 등록 안 해도 돼, 이건 등록해야 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 뉴스가 왜 리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냐? 리플은 지금까지 4년 동안 SEC랑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SEC는 처음부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리플 입장에선 XRP는 유틸리티 기반 디지털 자산이고 증권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법적 판결이 일부 나왔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SEC 발표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린 이제 이런 방식의 싸움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럼 리플 입장에서 뭐가 남죠? 남은 건 제도권 진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리플이 규칙에 맞춰서 ETF든 뭐든 추진하면 되는 거고 SEC가 추가로 딴지 걸 명분이 사라졌어요. XRP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힌 벽 하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발표가 나오고 나서 변화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SEC 쪽에서 곧바로 액션을 보였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어요. 바이낸스는 2023년에 자산 유용, 거래량 부풀리기,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SEC한테 소송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걸 전격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SEC 내부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이건 면제부가 아니라 기준부터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해명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명확한 상태에서 규제했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바이낸스만의 이슈가 아니라 SEC 전체가 자기들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규칙에 이어서 조직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암호화폐 관련 담당 부서였던 전략혁신허브, 이 부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암호화폐는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SEC 전체가 다뤄야 하는 본류 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코인을 더 이상 변두리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이 시장은 무시 못할 시장이라는 걸 내부적으로도 인정한 거예요.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XRP는 리플이 그동안 SEC 때문에 기관 투자자 접근, ETF, 유동성 확대 같은 핵심 요소에서 계속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그 막힌 걸 풀어주는 효과가 강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SEC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바로 폴 애킨스 때문이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있었고 민간에서는 디지털 자산 업계 규범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원장이 되자마자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발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SEC가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오히려 시장 흐름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기준도 애매하다 보니까 자본이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도 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SEC가 왜 존재하느냐?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지키라고 있는 조직이라는 걸 다시 강조한 거죠. 참고로 이번 기사 말미에 한국 상황도 간단히 언급됐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 그러니까 USDT, USDC, USDS 이 세 가지가 거래된 규모가 총 57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당연히 USDT, 테더였고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USDC, 그리고 USDS는 거의 거래량이 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어떤 규제가 정립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흐름이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차트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시면 현재 큰 하락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때 채널 상단을 뚫어줬다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항이 나오면서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현재 단기적인 흐름은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상승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3월에 발생한 고점과 4월 고점을 이어주면 하락 추세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를 현재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최근에 확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추세 돌파를 하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지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이 추세를 터치하면서 아래로 삼각 수렴 형태로 움직일 것 같고 힘을 모아서 수렴 끝에서 상승하는 그림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채널 상단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채널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작년 11월에 상승했던 이 크기보다는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 10달러 이상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풀어서 설명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가지만 더 대입해서 보여드릴게요.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해서 작년 저점과 최근 고점에 적용시켜보면 최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값이 피보나치 4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구간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상승이 시작될 때는 아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서 리필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을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제가 전에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걸 정리해드렸었죠.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상승 후 횡보하는 이 구간이 정말 지루하고 힘드실 겁니다. 다른 애들은 막 가는데 리플은 못 가니까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믿고 기다린다면 분명 크게 상승하는 흐름 나올 거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SEC가 앞으로는 코인을 소송으로 압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 기준 없이 밀어붙이던 규제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먼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고요. 리플 소송까지 포함해서 보면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바이낸스 소송 철회도 같은 흐름이고 이건 SEC가 스스로 방식을 바꿨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시장 반응도 빠르게 나왔고 특히 XRP한텐 더 유리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어제 갈링하우스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돌려보면서 SEC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흥미롭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넘어야 할 것도 많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저도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용이 어려웠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